나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3만 일 중에 60% 이상을 벌써 썼다.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뭔가 한번 살아보자. 자꾸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없고 정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아내는 어떻게 나를, 이 결정을 하면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 건지, 내가 이 말을 하면 동료들은, 팀장들은, 상사는 나에게 어떤 생각을 어떻게 생각할지, 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정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없고 정말 다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온통.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한번 의사결정을 해보자. 그죠? 내가 중심이 돼서. 네. 내가 중심이 된다. 지금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면서 영상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이제 복직을 하고 나서, 이 회사에 복직을 하고 나서 직원들이 조금 이제 잘 안정을 찾고 회사에 꾸준히 다닐 수 있도록, 뭐랄까, 마음의 안정, 적응을 하기 위해서 마음 관리를 통한 심리 상담을 사내에 있는 상담사님을 통해서 상담 일정을 꼭 잡고 면담을 해야 되는 이 필수 과정이 있어요. 저한테도 이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틀 전인가 이렇게 상담사님하고 1시간 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다. 뭔가 예전에, 그러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팀장님이 새롭게 바뀌셨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육아휴직에 했던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업무라는 것이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어떤 분야의 업무를 좀 맡게 됐어요. 뭐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뭔가 서로 부서 간의 갈등 때문에 막 싸우고 이거를 이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되게 저는 조금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가 뭔가 저한테 계속 야단치고 뭔가 하지 마라, 좀 때리고 욕설하시고, 그러니까 인정을 잘 안 해주시고 화만 내시고, 늘 제가 이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그 회의가, 이제 만약에 부서 간의 갈등이 막 싸우고 서로 이제 아레날 때문에 이게 니네 부서 갈 일이지 내가 우리 부서 갈 일이냐,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 제가 중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저한테 뭔가 화를 내고 막 윽박지르고 이렇게 했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상상하게 만들어서, 연상되게 만들어서 제가 그 상황을 되게, 그런 일을 많이 힘들어하는 타입인 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사님한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상담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육아휴직 전과 후에 어떤 그 바뀐 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내가 정말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뭔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또 방어도 잘 못하고 반격도 못하고 그냥 그런 상처들을 고스란히 내가 소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 뭔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오버랩 되는 것 때문에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못하는 거는 다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의지, 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은 다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어떤 상황을 선택을 할 수 있다,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성인이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뭔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그런 환경, 어떤 이 뼛속에 박혀있는 그런 상처나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그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아마 제가 자유의지가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이 그렇다라는 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어린 코끼리를, 서커스단에서 어린 코끼리를 좀 밧줄에 다리를 묶어놓고 이렇게 말뚝에 딱 박아놓으면, 코끼리가 처음에는, 어린 코끼리가 막 이 밧줄을 풀고 도망가려고 시도를 여러 번 한대요. 근데 이제 밧줄이 뭔가 조금 어린 코끼리한테는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이제 번번이 실패를 하고, 어느 순간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끼리도 나이가 들면서 힘도 세지고 뭔가 이 밧줄을 끊어내고
말뚝까지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등치도 커지고 힘도 세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시도했을 때 안 됐기 때문에 커서도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 밧줄에 묶여 있다는 거죠.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상담사님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나는 정말 어린 시절에 코끼리가 저고 아버지가 이제 말뚝에다 저를 묶어놨는데 뭐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비유를 대자면 근데 제가 지금 그 밧줄을 끌어낼 만큼 정말 강한 의지력 자유의지가 있는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 때문에 내가 뭔가 내 의지대로 선택을 해서 뭔가 이거를 돌파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고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롭박스의 창시자 창업자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까먹었지만 그분이 졸업한 대학교 미국 대학교 MIT인가를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장에서 연설문을 이렇게 읽는 영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영상에서 자기가 그 후배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키워드 3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 테니스공, 그 다음에 하나가 서클,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3만이라는 숫자였어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테니스공은 강아지가 이 주인이 테니스공을 던지면 그거를 물기 위해서 온 집중을 그 테니스공을 쫓아가는데 쏟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졸업생들도 사회에 나가서 정말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테니스공처럼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찾아라. 자기가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거였고 두 번째 서클은 이 원이잖아요. 원. 내 행동 반경 안에 5명의 이 사람이 내 친구의 5명이 나의 평균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 주변을 뭔가 도움이 되고 성장하는 데 노력하고 이렇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꾸려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키워드였고 3만 이게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제하고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만이 뭐냐면 3만 1이에요. 3만 1.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3만 1 정도를 산다. 그죠? 3만 1을 365로 나누면 약 한 82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 정도. 이게 몇 년 전 동영상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100세가 아니라 이제 82살 정도로 이제 본 것 같아요. 이 82살까지 82년 동안 이 3만 1인데 과연 나는 지금 3만 1 중에 며칠을 살았는가 지금까지 계산해보니까 한 60% 이상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3만 1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직장 생활을 하느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내가 지금 벌려놓고 있는 내가 앞으로 내 꿈과 연결된 일들을 계속 할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에서 지금 제가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회사 일에 적응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상담사가 얘기한 자유의지 과연 나는 아기 코끼리처럼 이 발에 묶여있는 아버지의 어떤 이런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그게 떠올랐고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3만 1 중에 60% 이상을 벌써 썼다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뭔가 한번 살아보자 자꾸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없고 정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아내는 어떻게 이 결정을 하면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 건지, 내가 이 말을 하면 동료들은, 팀장들은, 상사는 나에게 어떤 생각을, 어떻게 생각할지, 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정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없고, 정말 다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온통.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한번 의사결정을 해보자. 그죠? 내가 중심이 돼서. 네. 내가 중심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씩 한번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뭔가 바꿔보자.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거예요. 조금씩 하루에 한 번은 거절을 한번 당해보자. 요거를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팀장님한테 먼저 인사를 안 했는데 내가 먼저 한번 인사를 해보자. 거절 당하더라도 뭐 잘 안 받아주더라도
그냥 거절당하는 게 내 목표니까, 하루의 목표니까 거절당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자꾸 새로운 걸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 내 의지대로 뭔가를 내가 느끼는 대로.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내가 팀장님한테 먼저 인사하면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을 다 점심 먹을 때 팀장님이 짜장면 먹자고 해놓고 동료들도 저도 짜장면이요 짜장면 할 때 내가 전 짬뽕 먹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절당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야 뭐야 통일해야지 이렇게 거절당할까봐 제 마음대로 제 의지대로 자유의지대로 살지 못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자. 거절당하는 게 내 하루의 목표가 되니까 그런 거를 한번 시도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에 뭐 한 10분 전에 늘 가야 내 마음이 안정됐는데 뭐 그냥 딱 정각에 뭐 한 1분 정도 늦어진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것도 내 의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팀장님이 부르면 즉각적으로 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팀장님 불러도 그냥 못 들은 척 한 3초 정도 뒤에 마음속으로 세고 대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내 의지대로 한번 살아보자.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훈련하고 쌓이게 되면 내 의지대로 자유의지대로 남들의 어떤 시선이나 생각이나 평가나 이런 거에서 이 올감이 그거를 벗어던지고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고 싶고 이런 자유의지대로 선택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맞아요. 이 퇴근 시간에 오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 생각을 나누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네, 자유의지대로 잘 살고 계시다면 뭐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남의 눈치를 보고 뭔가 시도하는데 자꾸 망설이고 생각만 하고 하시는 분들이 한번 내 의지대로 진짜 한 번씩 이렇게 시도해보고 또 내 선택에 책임지고 뭐 물론 이렇게 뭔가 그냥 철길 A를 달리다가 철길 B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면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분명히 이 시행착오를 겪겠죠. 이 전환 비용도 생길 거고 이 전환 과정에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뭔가 부적절한 어떤 감정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그대로 한번 내 남은 인생을 3만일 중에 남지 않은 인생을 내 의지대로 살아보면 죽을 때 최소한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긴 영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안녕.